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영토론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만주국 영토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한족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 게 731 부대라고 하면서 731 부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31 부대는 그 일왕이 직접 그 자기 막내 동생을 보내서 그 관리를 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설립한 부대거든요. 근데 그 부대가 왜 그렇게 애착을 가졌냐면, 그 침략 전쟁을 위해서는 인체 그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이러는데 그 인체 실험을 하는 부대였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사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시험들. 예를 들면 뭐 뱃속에 있는 아기도 동상에 걸리나 안 걸리나 본다고 임산부를 뭐 동상을 걸리게 일부러 만들어 갖고, 또 성병에 걸리나 본다고 일부러 성병을 걸리게 만든 다음에 그냥 배를 갈라서 그 태아를 꺼내보는 거예요. 막. 그래,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남녀의 뭐 성이 뭐 바뀌나 안 바뀌나 성기만 바꿔 달아보질 않나, 또 이 사람도 팔 잘라갖고 저 사람 팔 잘라갖고 바꿔 달아도 이게 되나 본다고 바꿔 달질 않나,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원이 전부 그 실험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냐? 그 731 부대가 하얼빈에 있었는데 그 하얼빈 근처에 그 간도에 나가서 그냥 막 무작위로 사람들을 납치해 오는 거예요. 새벽이나 밤에. 그러면 그때 간도에 80% 이상을 우리 한민족이 살았으니까 가장 많이 희생된 민족은 당연히 우리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뭐 자기들 뭐 중국인이 희생됐다 그러는데 그때는 거기 중국 땅 아니었었거든요. 우리 한민족이, 대한제국 백성인 우리 한민족이 희생된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은 그 모든 거를 731 부대 근무했던 원래 거기 50명이 근무했었는데 그 중에 25명이 이제 미국에서 그 전범에 사면을 되는데, 왜 그러냐? 만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로 한 게 연합국이 합의를 본 게 러시아예요. 근데 만주국은 러시아가 해체를 하는데 유독 731 부대 해체는 미국이 들어가서 해요. 미국은 731 부대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입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전부 미국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731 부대 일왕의 막내 동생을 비롯한 25명을 체포해서 그 사람들을 사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사면해 주는 게 아니고 731 부대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오키나와의 미군 해병대 기지를 설립하기로 일본하고 암약을 맺죠. 그리고 그 암약을 맺으면서 영국은 그때 유치인촌은 이렇게 대단한 글로벌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그 아시아의 유럽 진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홍콩을 내주고, 영국한테는. 그리고 러시아는 사할린과 쿠릴로드를 그냥 깔고 왔는 조건에 미국이, 그럼 뭐 연합 세계 나라는 다 덕을 보는데 중국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바로 만주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731 부대의 그 잔혹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그걸 가져간 것 자체도 진짜 못된 짓이죠. 왜? 아니, 아무리 잘못해도 연합국한테 바칠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왕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사면받은 거잖아요. 일왕도 전범에 포함 안 된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 짓을 하면서 만주국을 해체했는데, 만주국은 18개국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그 18개국 이상이 승인한 엄연한 주권국가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권 국가를 해체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일단 제일 먼저 731 부대의 그 연구 결과를 접수하고, 그리고 오키나와에 그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1945년 8월 6일 날 그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탑 폭탄을 투하하고 8월 9일 날 이제 8월 8일 날 소련은 대일본 선전 포고를 하고 8월 9일 날 만주를 이제 침공해서 만주국을 해체하겠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8월 15일 당시 일본의 무조건 항복 당시 소련은 만주의 그 중요 도시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뒤에요. 그러니까 8월 9일 날 0시에 침공을 했으니까. 왜? 원자 폭탄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전쟁은. 그래서 소련은 그때 샤그닥 대고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대일 선전 포고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17일 날
이제 그 만주국을 해체하는 소련군이 진주에서 너네 손들어 하니까 총리 대신 장징이가 그 만주국 해체를 결정하고 8월 18일 날 푸이가 퇴위를 함으로써 만주국은 실질적으로 해체가 되는 거죠. 역사에서는 만주국 영토를 그 중화민국에 반환한 것이, 소련 중화민국에 반환한 것이 1946년 5월 3일이라고 기록을 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사실은 그 8월 18일 날 그 만주국이 해체되면서 소련은 만주 영토를 중국에게 넘겨주는 거로 미국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왜? 소련은 그때 한반도로 넘어올 야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945년 11월에 미련 없이 다 넘겨주죠, 양도를. 근데 그 전에 이미 소련은 한반도 진출을 해요. 8월 15일 날 우리 무조건 항복에서 한반도 광복을 맞자 소련은 진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소련은 한반도를 향해서 행군을 해오고 있었어요. 8월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소련은 만주는 미국하고 중국에 넘겨주자. 왜? 우리 이런 거 같지 않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 니네는 사흘 지나고 쿠리얼도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중국 주고 그래야 연합국 4개국이 서로 공평하잖아.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한반도 진주한다? 그래. 이래고 이제 진주에 내려오다가 급기야 넘어오니까 안 돼. 그리고 3파선을 막은 게 그때 이제 그게 그 미국이 3파선을 막은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되면서 8월 15일 그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 전에 그 9일 내지는 그 6일 요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미국하고 일본의 그 암약이에요. 자, 731 부대 모든 자료 주고 오키나와 내주고 그리고 뭐 우리는 그냥 니네 말 잘 들을 테니까 니네가 우리 점령해서 써. 우리나라 네 나라 쓰듯이 써. 대신 일왕부터 시작해서 그 전범으로 몰릴 사람들 중에서 그 731 부대 사람들은 니네한테 자료 넘겨줄 거니까 살려주고 전범 사면시켜주고 이거를 미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만주국은 일본 어영국가라는 명목으로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만주국이 진짜 일본 어영국가라서 해산이 됐으면 몸체인 일본을 해산해야지 왜 만주국만 해산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엄역이 있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을 분할 통치하자 해서 일본을 나누자는 그의 연합국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분할 통치에 관한 그 연합국사에 맺은 그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 의해서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서 나눠서 통치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빨간 걸로 표시된 데가 바로 러시아가 그 하려고 했던 데거든요. 소련이. 그 홋카이도와 혼슈 지방. 그리고 미국이 하려고 했던 이 파란 데가 그 혼슈와 중앙. 그 일본의 중앙, 열도 중앙. 그다음에 요 녹색 이게 그 영국이 지배하려고 했던 그 규슈와 혼슈 서부. 그리고 본주의 서부. 그리고 중국은 다시 국공내전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그만 시코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안 되면 미국이나 영국이 대신한다. 라는 조약을 이미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 8월 6일, 8월 8일, 8월 6일, 8월 8일 원폭을 투하시키면서 그 8월 10일까 15일까지의 그 일주일 정도 내지는 9일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일본과 미국이 암약을 맺으면서 이 모든 게 없어지고 미국은 오키나와, 소련은 쿠릴열도랑 사할린, 그리고 한반도의 북쪽, 그리고 영국은 홍콩, 그리고 만주는 중국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만주국 영토가 중국에 그 귀속되는 그 부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주국 영토가 중국에 귀속되는 그 가장 큰 그 부당성은 바로 만주국 영토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그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자 만주국을 해체시킨 것도 잘못이에요. 무조건. 그 첫째 그 문화 잘못인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설령 만주국이 진짜 일본 어영국가라서 일본을 해체하려다가 아유 본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영국가만 해체했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그러면 만주가 올바로 귀속될 수 있는 데를 찾아줘야죠. 자, 그럼 만주가 누구네 영토였었어요, 여태까지? 이게 한민족의 영토였구나. 왜?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문화영토론에 딱 해보면 딱 나오는 대답이잖아요.
역사만 봐도 그 시절에는 역사만 봐도 사실 나온 대답이었어요. 아니 만주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람 그 민족 수만 봐도 나오는 대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는 중국으로 넘겨줬어요. 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류큐국의 그 사실 그 오키나와도 류큐국이었었던 거예요. 그거를 1879년에 일본이 점령한 거라 그때 점령한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2차 대전 이후 점령한 영토는 돌려주기로 돼 있었던 게 그게 세계 평화 조약인데 그때 그거를 안 지키고 오키나와를 미국이 그냥 집어삼키려고 지금 미국 오키나와가 뭐 많은 일본 땅이지만 미군 해병대가 거기서 모든 역할을 다 하잖아요. 왜? 오키나와에 미군 해병대가 있으면서 거기서 오세아니아, 중국 이게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오키나와에 미국 해병대 기지가 있으니까. 그런 욕심을 미국이 버릴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연합4개국이 영국은 뭐 우리는 홍콩을 갖고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면 된다니까 그럼 영국은 니는 홍콩 갖고 자 소련은 아이누 좋고 이거 갖고 한반도 북쪽 자 우린 이거 근데 중국은 그러면 무슨 문화형 토론이고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죠. 중국도 하나 줘야 되니까 수나라 뭐 당나라 뭐 역사적으로 중국이 만주에 당한 거는 말도 못해요. 심지어 청나라까지. 그러니까 중국은 만주만 있으면 돼. 그래가 좋아. 그럼 니네 가져. 이래서 이렇게 중국에 만주를 넘겨주면서 그 모든 이 동북아 영토에 대한 거는 입을 다물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일본 그 왕을 비롯한 그 전범들도 사면을 해줬지만 그 결과로다가 아이누족의 땅을 1869년에 일본이 강제 점령한 아이누족의 땅인 홋카이도를 일본이 그냥 깔고 왔네. 그러니까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홋카이도를 깔고 왔는 승전국 이상의 지위를 누리는 거죠. 만일 문화형 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제2차 대전 후에 영토가 정리되었다면 만주국 영토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 귀속돼야 되고 그리고 오키나와와 류큐 제도는 류큐 공화국 즉 신숙주 선생님이 쓰신 그 해동 제국기에 하면 유구국으로 불리던 류큐 공화국에 그거는 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홋카이도와 사할리는 그리고 쿠릴 열도는 아이누족이 독립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됐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홋카이도는 일본에 그냥 가고 저 패전국이 최고의 승전국 지위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해방국이라 그러던 해방군이라는 그 연합군은 무늬만 해방군으로서 동북아를 대침략해서 욕심을 채우고 패전국 일본을 승전국으로 만들어준 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인류가 풀고 해결해야 될 그 숙제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인류는 계속 반복해서 이런 오류를 범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영토문화는 무력으로 왜곡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안타까운 일처럼. 그렇지만 영토문화는 역사나 그 영토는 그냥 영토는 무력으로 왜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토문화는 무력으로 왜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 비파형 동검 여기 그 고인도가 비파형 동검 분포지 이걸 보세요. 이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 자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꼈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루식 동검이거든요. 이 자루식 동검이랑 비파형 동검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자루식 동검은 여기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서 나옵니다. 나라를 기점으로 서쪽에서 나오고 여기 비파형 동검은 조금 나오지만 그 문화라는 게 보편적이고 상속적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한두 개 나오는 거는 그 포함을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동쪽에는 비파형 동검이고 그리고 고인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 문화가 서로 다른 거죠. 나라를 기점으로. 이 영토문화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자루식 동검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비파형 동검은 국력이 무기로 상기되던 그 당시 고조선과 진국의 영토에서만 나오던 거예요. 그리고 자루식 동검은 비파형 동검보다 사실 한 단계 아래거든요. 왜냐면 자루를 자기 손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투기로 말하면 좀 차이가 F-16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 일본 그 최대의 국립박물관인 그 규슈박물관에 가면 비파형 동검을 전시해 놓고 그들 스스로 BC 4세기에서 2세기 유물로 제작 기법은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대마도에서 출토된 거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와 일본 애들은 대마도 출토됐으니까 한반도라고 쓴 거지만 한반도와 만주에 있는 이 비파형 동검이 우리 한민족의 양식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일본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한반도 양식이라고. 그럼 만주에 있는 건 만주 양식이잖아요. 그게 한반도하고 동일한 거예요. 나나 서쪽은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역사는 왜곡할 수도 있어도 영토 문화는 왜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없애기 전에는 왜곡할 수 없는 영토 문화에 의해서 규명할 수 있는 만주의 문화는 한반도의 한민족과 일치함으로 만주의 문화주권자는 한민족이고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만주의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에 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국호는 코리아고 차이나고 우리 국호는 코리아예요. 왜 그렇겠어요? 중국의 국호는 진나라에서 유래해서 진화가 되면서 이게 영어식 발음을 하면서 차이나가 된 겁니다. 라틴어는 진화로. 그리고 우리나라 국호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된 거예요. 고려라는 국호는 장수왕 이후에 당연히 사용됐지만 신당서, 구당서, 수당가와 당해요. 어떤 거를 봐도 거기에는 고려라고 되어 있지 고구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고려가 코리아, 이게 영어식 발음 코리아가 되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호가 코리아라면 그 고구려는 당연히 우리 역사고 중국 국호가 코리아라면 중국 역사죠. 근데 중국 국호는 차이나거든.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는 바로 당연히 우리 역사고 중국 스스로도 고구려가 대한민국 역사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동북공정, 즉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억지를 부리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써놓은 책이 바로 제가 쓴 이 만주의 영토권과 만주의 분노예요. 만주의 분노는 대고려국의 진실을 써놨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만주의 영토권은 제가 고조선부터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그럼 만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대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문화영 토론 이야기하고 만주의 영토권 이야기하고 대마도 영토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대마도 영토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